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을 시작으로 디스플레이텍, YG 엔터테인먼트, DB하이텍, 제일기획까지 5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이영재 전문가는 한전기술을 시작으로 칩스앤미디어, 삼진제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한항공까지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그 하얏트 호텔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카지노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카오에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11월부터 재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어제 우리나라 관련 카지노 산업분들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카지노 역시도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매출액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 수용은 앞으로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우하향으로 장기간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지금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역시도 사실 적자는 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거는 올해 3분기부터는 이제 적자 폭이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흑자 턴어라운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관광객 수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카지노 산업 쪽으로 굉장히 좀 몰려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에 올해 3분기가 이제 최성수기로 좀 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아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앞으로도 좀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볼 텐데 한전기술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들은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 원자력 관련된 종목의 테마로 움직였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으로도 알고 계시지만은 그 외에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화력발전소 등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원전 기술의 설계를 이 회사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리 1에서 6호기, 신한울, 신월성 1에서 2호기 등 대부분은 설계를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알브라카의 BMPP 1에서 4호기 등도 해외에도 설계를 해서 기동을 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원자력에 대한 다시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히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의 직접적으로 친환경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EPC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설계도 하고 자재 공급의 시공까지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올해 초에 상승을 급등을 강하게 해줬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올해 이제 원자력 테마를 받고 강한 급등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려와서 눌림목을 줄 때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은 장에서도 장기 이평선 한 481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노려서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장기 반등을 노리는 수익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반등의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한전기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을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좀 테마로도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네. 계속해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LCD 기업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제 본래 사업에 대한 이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전략 비축유 이런 매매 법안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봉쇄라든지 이런 공급망 붕괴, 이런 이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석유를 이제 비축해두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그냥 비축해두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거를 이제 이익 목적으로 팔 수 있게 하겠다라는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함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현재 17%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수혜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전기차 충전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이런 법안들이 시행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디스플레이텍은 그 회사의 어떤 지분을 17%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까지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곧 접견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이슈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칩셋 미디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가전에 쓰이는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비디오 코덱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제조에서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에도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열티 65.1%, 라이선스가 31%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최소 8개 그리고 많게는 10개 이상 들어가면서 주변을 탐지해서 거리감을 측정하고 있는 기술들을 보유해야지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지속적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 2020년에 24억에 머물렀던 영업이익이 2021년에 52억까지 올라갔고 올해 상반기 3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0%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차트 한번 보시면 전저점 인근에서 일단은 요즘 이제 신저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저점을 다 깨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런데 이 종목은 전저점에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을 만들고 충분히 시세를 돌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지 않는 종목을 찾는 게 더 힘든 상황인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전저점 부근에서 다시금 바닥을 다지고 상승의 추세가 조금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YG 엔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블랙핑크가 이제 미국 빌보드 200 정상에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어떤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앨범 판매량만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아티스트의 팬덤을 토대로 제작한 굿즈 상품이라든지 기타 상품들이 굉장히 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자회사인 YG 플러스까지도 전부 기대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또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또 이제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오프라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콘서트에 대한 공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YG 플러스보다는 일단 YG 엔터를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전반적인 영업이익과 매출 자체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역시 이제 주가만 좀 상승해주기만 하면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이제 저가에서 다시 한번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털만큼 털어내고 다시금 우리가 좀 모아가는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급력을 생각해 본다면은 현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YG 플러스까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삼진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어제 급락장에서도 이 종목 장대 양봉을 내줬습니다. 거래량까지 실려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암 섬유화 치료 질환 치료제들도 지금 만들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인센 리브로와 AI 신약 개발 공동 연구에 나선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장이 안 좋아서 그런 이슈들로 움직였는데 사실은 가장 큰 이슈로 움직인 거는 요오드입니다. 일단 러시아가 지금 이제 핵 무기를 가지고 계속 이제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핵전쟁에 대한 위험이 사실은 0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러시아 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오드 성분이 아프면 핵 사고나 핵 전쟁 시 치명적인 방사선 피복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도 요오드로 되어 있는 요오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품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대량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오드 관련된 종목들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구간들도 있고 또 제약바이오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윗꼬리 밑에 꼬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변동성 있는 종목들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진제약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리바이오라는 기업과 함께 치매 치료제 개발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예. 그 기사가 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제는 그 치매 치료에 대한 그 수혜를 입을지 아니면 피해를 입을지. 글쎄요. 그래도 네. 같은 섹터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괜찮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최근에 일단 모멘텀과 테마를 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요오드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네.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진제약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종목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DBA 하이텍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애증의 종목이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네. 반등조차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어떤 그 반등 정도는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반도체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설계 사업부에 대한 분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게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절대적으로 이제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주들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떠한 가치와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물적 분할은 이걸 이제 분할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지분 가치가 좀 이제 희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소식들이었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기업 측에서 언론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아예 지금 분사를 할 것이다라는 것 자체를 취소를 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좀 저가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8인치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래 지금 12인치 웨이퍼 쪽으로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8인치 쪽으로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에 이제 4분기에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봐야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2인치 웨이퍼로 수요가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반발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가져온 네 번째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매주 이 방송 나올 때마다 자동차 꼭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외곽에는 지금 2세대 그 태양광 필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판때기 같은 커다란 폴리실리콘을 압축한 그 웨이퍼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을 하고 있지만 지금 2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 필름 형태이거든요. 그 필름 형태가 자동차에 부착이 돼서 자율주행 에너지까지도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차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는 초창기, 전기차의 초창기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매주 자동차 관련주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인 종목입니다. 회사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전기차가 아무래도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일반 타이어와 다른 전기차 전용 타이어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대한 수혜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PBR 0.54배에 아주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기가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서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타이어 부품들도 아직 시장의 수혜를 못 받고 관심을 못 받고 있고 많이 추가적으로 하락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진입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실 전기차가 발전하면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정말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연동돼서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네. 섭섭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럴 때 섭섭한 종목들에 들어가야지 수익이 섭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나가는 종목들은 나중에 섭섭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오히려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일기획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광고 기업이죠. 마케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빼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9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경기 둔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지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 빼고는 좀 다 좋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런 이제 고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이제 캡티브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캡티브라는 게 결국에 이제 그 계열사끼리 내부 시너지 효과를 좀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제일기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삼성전자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마케팅 공급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가 또 현대차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 역시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북미 중심으로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GV60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현재 2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잘 팔면 팔릴수록 아무래도 이런 이제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추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어떠한 그런 마케팅 실적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실적 수준 증가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오히려 시장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5월에 최고점을 좀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기의 현대차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대한항공인데 사실 대한항공은요, 이제 제 입장인데 이 환율 상승이랑 리오프닝 그 가운데서 너무 고민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환율 상승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막상 이제 해외 나가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친동생이 얼마 전에 괌을 갔다 왔는데 괌을 갈 때 큰맘 먹고 가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서 정말 해외여행 못 나가가지고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래도 일본은 또 가볼만 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일본의 엔화도 지금 약세고 그나마 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 통화보다는 강세이긴 하지만 달러에 비해서는 약세기 때문에 일본의 비자가 풀리고
여행이 가능하게 된 점이 분명히 수혜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 가능성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고 뭐 제주항공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최선호주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실적적인 측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적자의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2019년, 2020년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019년 4천억 넘는 적자, 그리고 2020년에도 영업이익으로 2,700억이 넘는 적자가 나온 데 반해서 대한항공은 2019년 적지만 1,700억 정도 흑자, 2020년에도 1,000억 정도의 흑자, 지금은 조 단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한항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의 종목 90초라는 시간 동안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슬이 전문가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 좋은데 이제 시장으로 인해 하락한 종목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곧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제일기획 오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도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부터 22,800원까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 이하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제일기획 선정해 주셨고요. 이영재 전문가님은요? 저는 오늘도 자동차입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차전지가 아니니까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도 섹터가 올라가면은 아직 못 올라갔던 후발주들도 올라가고 오히려 선발주들은 정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가격 35,850원인데 제가 매수가는 35,000원을 가져왔지만 현재 구간도 큰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2,000원을 잡아갔지만 사실은 42,000원이 1차 목표가일 뿐이지 거기에서 전부 다 팔 정도의 짧은 목표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이야기해봤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